야구 빼고 다 잘하는 우리 한화가 이번에 또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69%를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무기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 자주포인 K9 자주포의 신형 모델을 개발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공개된 이 신형 K9 자주포의 업그레이드된 성능들을 보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지며 지금 이미 안 그래도 너무 잘 팔려서 탈인 우리 K9 자주포가 이제부터는 오히려 더 많이 팔릴 것 같은 거의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K9A2라고 이름 지어진 이 신형 자주포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 수준이 아닌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연속 발사 속도를 무려 3배나 높여버리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그 발포 성능에 있어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그거 하나씩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자주포라는 것은 미니 미사일을 거의 무한대로 발사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입니다. 그 사정거리가 포보다는 거의 미사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소총의 유효 사정거리가 대략 1.5km입니다. 그것도 대략 1km 안에서 명중시켜야 살상력이 발휘되는데, 이런 소총을 크게 확대시켜 놓은 무기인 포의 경우 대부분 5km에서 10km 사이입니다. 그런데 현행 K9 자주포의 경우 그 사정거리가 무려 40km가 넘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그걸 쏘면 용인 저 아래쪽에 있는 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살짝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용인 저 아래쪽에 있는 어느 동네의 작은 건물 안에 적이 숨어 있다고 한다면 서울 신사동에서 발사한 K9의 포탄이 40km를 날아가 그 건물을 정확히 때려 박살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수준의 정확도는 우리 K9 자주포를 단지 육상용 무기가 아닌 해상에 떠 있는 적 군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가에다 이 K9을 쫙 깔아 놓아 버리면 해안가 40km 안쪽으로 들어오는 적 군함은 정확히 바로 격침해서 침몰시켜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K9 공격부대는 이걸 또 집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대가 아닌 수십 대를 이용해 한 번에 동시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건물 정도의 타겟이 아니라 거의 작은 동네 하나 정도는, 또는 산 하나 정도는 한 번의 공격으로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또 연속으로 발사를 합니다. 그냥 한 번 쏴도 이미 너무도 치명적인 공격력을 발휘하는데, 우리 K9은 병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장전하는 다른 나라의 자주포들과는 다르게 특수한 한국식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거의 자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버립니다. 그 결과 재장전과 발사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일반적인 운영의 경우 분당 3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게 40대가 한꺼번에 발사를 하게 되면 딱 1분 만에 40km 밖 목표 지역의 상공 위로 무려 120발의 거대한 포탄 강철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K9을 포함한 자주포가 무려 3,000기나 있습니다. 미국도 1,500기밖에 없고 물량으로 밀어대는 중국 또한 2,200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포방부 보고 괜히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전에서는 그냥 사자가 아니라 거의 공룡 수준의 넘사벽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화가 이런 K9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습니다. 그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게 신형 K9, 즉 K9A2의 단면입니다. 전면에 3명의 승무원이 있고 그 바로 뒤쪽에 엄청난 크기의 포탄들이 쟁겨져 있습니다. 저 포탄들이 분당 3발의 속도로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 장전되는 것입니다. 이 단면에서 볼 수 있는 기존 K9과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승무원의 수입니다.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그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저출산 상황과 또 우리 군의 병사수 긴축 추세를 염두에 둔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 자동화 기술이 너무도 발전해서 사람 대신 아주 똑똑한 디지털 승무원 2명이 나머지 3명과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도 더 잘하고 무엇보다 오차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K9 업그레이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포 장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게 반자동 시스템이었는데, 이번 신형에서는 포탄, 장약, 그리고 신관 장전까지 모두 완전 자동화 시켜버려 좌표 입력하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장전부터 사격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 분당 3발짜리 연속 발사 능력이 이제는 분당 10발로 무려 3배 이상 늘어나 버렸습니다. 적 입장에서는 그걸 단순히 계산해보면 자기들을 향해 공격하는 자주포의 대수가 3배나 늘어난 것과 똑같은 공격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K9은 아주 급할 때에는 15초 만에 3발을 연속으로 쏠 수도 있었고, 최대 발사는 분당 6발,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1시간
1시간 동안 평균 분당 3발의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빨리 무한정 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뜨거운 포심이 식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거리 또한 일반적으로는 40km로 알려져 있지만 장약을 최대치까지 장전할 경우 53k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활용 기준으로는 분당 3발의 사거리 40km 정도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K9은 특수 상황이 아닌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분당 10발씩 1시간 동안 내내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성능이 가능해진 이유는 우선 기존 유압식이던 작동 방식을 전부 전기식으로 돌려버렸고, 또 무엇보다 그 장전 시스템에 현재 세계 최고 자동차 제조 업체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첨단 로봇 시스템을 소형화시켜 자주포 안에 구겨넣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K9 업그레이드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장전 시스템은 크게 2가지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장약 이동 장치인데, 그냥 쉽게 말해 아래에 있는 포탄을 들어다가 위 포탑으로 올려놓는 시스템입니다. 시흥이나 안산에 있는 대형 공장에 가보면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기기 위해 건물 내부에 이런 대형 직교 크레인들, 즉 전문용어로 겐트리 로봇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크레인을 소형화해서 자주포 내부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 기술은 일반적으로 다관절 로봇팔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렇게 앞에서 창고에서 끌어올려준 포탄을 다시 정확하게 포탑 입구까지 옮겨주는 자동 장전 시스템인데, 여기에 쓰인 기술은 현재 전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들에서 도입해 쓰고 있는 장비이자 이제는 스마트 공장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장비들, 그 중에서도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너무도 유명해진 그 로봇 팔 시스템을 적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테슬라의 자동차 공장입니다. 테슬라의 공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한 로봇 팔들은 물건 이동이면 이동, 또는 용접이면 용접 등 거의 모든 용도에 맞추어 다양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임무 수행의 정확도가 인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우 가급적이면 모든 작업을 전부 다 이 로봇팔로 대체해버린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존의 로봇팔들은 대부분 그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한화에서 이 테슬라 로봇팔을 엄청나게 소형화시켜 신형 K9 자주포 안에 집어넣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앞서 본 포탄 및 장약 이동 크레인으로 포탄을 이동시킨 다음 그걸 이 로봇팔들이 1초의 낭비도 또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포에 장전을 시켜버리면서 결국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분당 10발 발사라는 경이적인 연속 발사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신형 K9 자주포가 연속 발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번에 새로 개발된 신형 장약 때문입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연속으로 많은 포를 발사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져 자칫 잘못하면 자주포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장약, 즉 그 화약 덩어리들이 안에서 폭발해버리는 위험이 있다는 점인데, 한화에서는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도 절대로 혼자 터지지 않고 오직 뇌관을 터뜨려야만 폭발하는 일명 둔감 장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장약을 개발해 적용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기존에 많이 지적되어 온 높은 내부 온도 때문에 승무원들의 작전 환경이 고통스러웠다는 부분 또한 이번에 내부 온도를 내리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다 실내에 강력한 에어컨을 장착하게 되어 이제부터는 그 3명의 우리 엘리트 자주포 운용 승무원들이 쾌적한 실내에서 온갖 종류의 최첨단 전자장비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편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승무원들을 위한 편의사항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 바로 기관총 원격 조종 시스템입니다. 기존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자주포 외부에 달려있는 기관총을 쏘기 위해서는 승무원이 해치를 열고 밖으로 상체를 내민 상태에서 기관총을 조종해야 해서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는 심각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K9은 한화가 최근 레드백을 개발하며 확보하게 된 신기술을 적용해 그게 모두 자동화 및 원격화 되어버려 안전한 자주포 내부에서 스크린을 보며 마치 게임하듯 차량 외부를 바라보며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승무원들의 생존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한화가 안 그래도 이미 너무도 훌륭한 K9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이유는 세계 시장의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시장의 요구 또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며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K9 자주포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70% 가까이 독점해버리자 자주포를 생산하는 다른 국가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지금 빠르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을 저 멀리 따돌려 버리기 위해 이렇게 새로운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호주에서 레드백 수주전
수주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더해 얼마 전에는 이번에는 영국에서 지금까지 써오던 자국의 AS-90 자주포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조 무기 강국인 영국답게 그 요구사항들이 거의 억지 수준이라서 우리 K9 자주포는 물론이고 독일의 펜처 하우비츠 그 외 전세계 그 어떤 자주포도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 결국 누가 더 새로운 신형을 더 빨리 개발해서 영국에게 제공하느냐의 승부가 되어버렸는데 궁예처럼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부터 알고 대비한 것처럼 한화는 예전부터 신형 자주포에 들어가야 할 다양한 신기술과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고 이번 영국의 신형 자주포 수주전이 뜨자마자 본격적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모두 때려박은 그야말로 넘사벽 성능의 차세대 신형 자주포를 이번에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영국 신형 자주포 수주전의 규모는 1차로 총 116문 금액으로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으로 만약 우리나라가 이번 영국 신형 자주포 계약까지 따내게 되면 그건 영국의 향후 추가 주문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점은 바랄 것도 없고 무엇보다 이미 우리 K9이 쫙 깔려있는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점적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영국의 수주전에서도 또 우리와 맞수로 비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의 펜처 하우비츠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성능은 펜저가 소폭 앞섭니다. 하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독일이 지원해준 덕분에 이 펜저가 상당 부분 투입이 되었는데 벌써부터 커다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펜저들은 하루에 약 100발 정도 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투에 투입된 자주포가 하루 100발 정도 쏘는 것은 그리 특이한 것도 또 무리를 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펜저 중 상당수가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소식을 접한 다음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매일 너무 혹사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앞서도 말했듯 하루 평균 100발을 쏘는 것은 그리 많은 사용량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이 독일산 펜저는 실전 투입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 보니 또 고작 하루 100발씩 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쏜다고 할 정도로 실전 사용량이 전무하다 보니 다양한 환경에서 또는 그 무기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데이터가 전무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너무 편파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독일 입장도 조금 대변을 해보자면 현재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자주포들은 새로 제작한 것이 아닌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운영 중이었던 중고들이라는 점과 또 우크라이나 군의 운영 미숙 또한 그 고장에 전혀 책임이 없지는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나토 표준의 포탄들은 재원상으로는 독일산 펜저용 포탄과 똑같아야 하지만 그 생산 국가가 다 다르다 보니 아마도 퀄리티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 그게 또 고장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 등이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에 대해 이런 변명들은 그 설득력이 낮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고가 아닌 60년대 쓰던 포들도 새롭게 바퀴를 달아 새 생명을 얻어 아주 잘 사용되고 있고 또 우리 K9 자주포는 핀란드의 추운 날씨와 눈밭에서도 또 저 멀리 중동과 그것보다 더 뜨거운 아프리카에 가서도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환경의 변화에도 이렇게 당장 문제가 생기는 정도라면 그 자체가 근본적인 하자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펜저의 뉴스가 전 세계로 이미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펜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그게 우리 K9과의 수주 경쟁에서 적지 않은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게다가 우리 K9 자주포는 앞서도 보았던 이번에 크게 성능 업그레이드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영국 포함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K9A2 자주포는 시제품이 완성되어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이며 이번 시일 내 양산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1위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결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매진해 온갖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여 이렇게 또 한 번 경쟁자들보다 월등히 앞서는 차세대 무기 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 그리고 한화의 그 열정과 실력이 참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이자 정복의 영역인 야구까지 정말 잘해서 모든 싸움과 게임에서 올 어라운드 최고의 승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